미나리와 주간 야구가 없는 허전함, 이제부터는 한 주간 야구가 채워드립니다. 한 주간의 리뷰부터 다음 주 경기 프리뷰까지 한 주간 야구와 함께 하시죠. 오늘 한 주간 야구 첫 출연자들 이종일 해설위원 그리고 윤성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팀 성적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SSG 일단 주중 주말 둘 다 위닝 시리즈를 장식했고 노경은 선수가 활약해주면서 이번 주에만 3승, 벌써 9승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LG도 두 시리즈 모두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요. 오지환 선수의 홈런이 이번 시즌 심상치 않습니다. 19개로 20홈런을 한 개만에 남겨놓게 됐죠. 그리고 키움은 이번 주에는 두 번 다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베스트 플레이어는 푸이그 선수 3경기 연속 홈런포를 때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KT에서는 박경수 선수가 288일 만에 홈런을 때려내면서 또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아인데요. 최영우 선수가 연패를 끝내기 안타로 끊어내면서 또 베테랑으로서 활약을 펼쳤고요. 두산은 베스트 플레이어가 송승환 선수, 또 원조 화수분답게 후반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C는 오늘이었죠. 마티니 선수가 역대 4번째 그라운드 말로 홈런 진기록을 써내기도 했고요. 롯데는 나균환 선수가 또 선발로도 등판을 하면서 정말 마운드에 맞는 키로서 등극을 했습니다. 삼성에서는 필라 선수가 또 뜨거운 타격감으로 팀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하나에서는 또 윤상현 선수가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죠. 흠스컴의 불꽃투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팀별로 베스트 플레이어를 살펴보고 왔는데 네. 두 분 바쁘게 물을 뜯으시는데 네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잘한 선수를 한 분씩 꼽아주세요. 뭐 저는 다름 아닌 오지환 선수를 좀 꼽고 싶은 게 오지환 선수. 사실 이번 주에 LG의 일정이 굉장히 큰 위기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역시 팀의 주장답게 공수 양면에서 팀의 어떤 분위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오지환 선수가 제 그 이상을 다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오지환 선수가 약간 이번 시즌이 커리어 하이를 만들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이종열 위원은 저도 오지환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했네요. 저 인간이 저희 다소 공격적인 단어는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이입니다. 저. 그런 사이에 그런 사이예요. 프렌들리하고 예, 예. 굉장히 비어그레시브한 사이죠. 오지환을 한 거니까. 제가 왜 오지환 선수를 하려고 했었냐면 네. 그 오지환 선수 스윙 궤적은 보통 이제 낮은 볼에 강한 궤적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인데 그 오늘 이제 경기에서 홈런 때린 공은 애플러 선수의 공 하이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표상 그러니까 데이터를 봐도 오지환 선수는 낮은 볼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하이볼을 때릴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홈런 19개인데 홈런 제가 얘기할 때는 한 30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LG 트윈스가 올 시즌에 지금 홈런을 많이 때려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네. 거기에 오주환 선수가 이런 모습, 낮은 공이 아니라 높은 공까지 때려내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LG가 2위와 3위 그 상위권에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주 사심 가득히 오지환 선수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모두 오지환 선수를 꼽아주셨어요. 베스트 플레이어. 정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네. 윤성호 아나운서하고 사실은 좀 잘 맞아요. 그럼요. 예. 네. 잘 맞는 두 분이 꼽아주신 베스트 플레이어 오지환 선수. 애드립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아니, 그런 게 공기에 아니라. 정적이 흐른다거나 막아뜨면 안 되는데 우리 김세현 아나운서 지금 아무래도 뭐 좀 아니, 전에 베이스볼 네. 생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 피곤한 거 알아요. 약간 자꾸 네. 두 분이 잘 맞다고 하니까 저 혼자 소외감 느껴서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네. 두 분이 잘 맞다. 어쨌거나 처음으로 베스트 플레이어가 만장일치로 나온 게 아닌가요, 오지환 선수? 한 주간 야구에서 처음이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똑같은 걸 꼽아주신 건. 그래요? 네, 오지환 그 선수가. 정도로 임팩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대단했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2위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LG와 키움이 계속 맞대결을 펼치면서 2위 자리가 매일 바뀌었다가 돌아왔다 했었어요. 참 이번 맞대결을 두 팀 모두 각오를 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LG는 또 켈리 등판을 목요일로 미루면서 네. 또 외국인 투수 2명을 키움전에 투입하기도 했었잖아요. 또 키움도 마무리를 바꾸기도 했었고 이 두 팀의 경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항상 궁금하네요. 윤성호 아나운서부터 먼저 기회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LG의 매치업이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 2위 자리를 놓고 싸움을 펼치는 이 하반기 시작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장 타이트하면서 반드시 우세 3연전 이상을 가져야만
앞으로의 향후 행보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김세현 아나운서 얘기대로 키움에게 맞춤형 선발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도 역시 우세 3연전을 차지했다라는 것이 반대로 열세 3연전이 됐다면 LG에게 다가오는 데미지는 아마 1승 2패 그 이상이었던 그렇죠. 시리즈가 이번 주말 3연전이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류지영 감독의 전략이 좀 제대로 통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보는 건 일단 켈리 선수를 등판시키고도 그 경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켈리 선수를 본 이래로 한 이닝에 7실점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면을 보면 키움 선수들이 공격 지표에서는 높지 않거든요. 근데 볼넷이라든가 사구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공을 잘 보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베이스를 더 가는 베이스 러닝, 거기에 물고 늘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키움의 장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특별히 홈런 타자도 없고 그렇죠. 이정우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히 그렇게 뭐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팀에서 지금 같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정우 선수나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개런티 같은 게 된다면 새로운 선수들은 무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나와서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그 플랫폼 같은 게 키움의 강점이 아닐까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두산의 화수분 야구와 결은 거의 비슷한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뭐냐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라든가 2군에서 좀 시간을 갖고 성장을 한다면 키움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서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정말로 심할 정도로 자유스럽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선배가 없잖아요, 이 팀에.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인 것 같아요. 장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한대 이렇게. 예. 그게 지금 키움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은 확실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불펜 투수들은 이 선수가 이 정도 역할이야 하는 만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게 키움의 강점이었는데 이번 매치업에서는 어쨌든 간에 LG가 2승 1패로 앞서 나가는 건 향후 전개될 과정에서도 그래도 위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가 참 중요했는데요. 사실 키움과 LG 모두 불펜 쪽에서는 자부심이 있는 팀들이었습니다. 맞대결 하기 전에는 그 구원 평균 자책점 1위가 키움이었고 2위가 LG였는데 이번 시리즈를 거치면서 바뀌었습니다. 구원 순위가. 이제 LG가 1위로 올라섰고요. 키움이 2위로 자리하게 됐는데 키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마무리를 교체했습니다. 뒷문을 지키고 있었던 문성현, 김태훈, 이영준 선수가 모두 좀 흔들리면서 4연패를 당한 뒤에 변화를 줬는데요. 김재웅 선수가 이제 마무리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사실 홀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선수잖아요. 김재웅 선수의 마무리 전환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홍희 감독에게는 정말 고육직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성현 선수나 김태훈, 이영준 선수의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쉬운 경우도 좀 덜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순위 다툼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팀에 있어서는 홀드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김재웅 선수의 구위가 괜찮은 편이니까 되려 이런 상황에서는 김재웅 선수를 마무리 돌리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지금 제일 구위가 좋은 선수니까. 이 마무리는 지금 키움뿐이 아니라 각 팀이 고민이잖아요. 그럼요. 모든 팀이. 네. 그래서 김세현 아나운서랑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발 투수들에 비해서 갈수록 약하기 때문에 더 마무리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팀의 지금 선발 투수들 보면 대부분 다 150km 이상 던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키움도 보면 안우진 선수부터 시작해서 빠른 볼 투수로 오다가 이 선수들이 과연 막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재웅 선수도 초반에는 정말 극강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홈런 하나도 맞지 않고 또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맞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타자들한테도. 그래도 이 중에서는 김재웅 선수 가장 나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가는데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건 불펜 중에서도 셋업맨하고 마무리 이제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도 잘 극복해내야 마무리의 역할을 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마무리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다를 좀 수 있어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터프한 상황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네. 아, 그게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때 도와줘야 되는 게 포수나 이제 내야수들이 많이 좀 도와줘야 되죠. 네. 네, 김재웅 선수가 이제 마무리로서 2경기를 소화했는데 일단 실점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2경기 모두 세이브를 올리면서 또 승리를 지켜줬습니다. 지금 1위 SSG가 멀찌감치 도망을 가고 있고 또 4위인 KT는 후반기에 치고 올라오면서 LG와 키움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반기에는 어느 팀이 2위 싸움에 좀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특히나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선발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국내 선발 투수들. 근데 키움 같은 경우에 지금 불펜도 좀 흔들리고 있고 네. 이제 타격도 그렇고. 근데 KT 같은 경우에도 좋기는 하지만 이제 부상 선수들도 좀 있고.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날씨하고의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위도 있지만 장마도 또 올 수 있고 태풍도 오거든요. 네. 그러면 투수들 같은 경우 쉬었다가 던지면 좋을 수 있는데 타자들은 이제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키움이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게 홈게임을 계속해서 할 수도 그쵸, 있고 맞아요. 더위와 관계도 없이 이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키움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LG에 높은 점수를 주는 건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LG가 원래는 공격 쪽에서 항상 지표가 낮았는데 그렇죠. 올해는 홈런도 그렇고 타율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인데 LG를 대표하는 대명사 중에 하나가 신바람 야구거든요. 그렇죠. 신바람을 만드는 원천은 공격이에요. 우리가 투수들이 잘 던져도 신바람이 안 나는데 때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때려낼 수 있는 타자들이 질비하다는 거죠. 지금 오주환 선수도 얘기했지만 이재원 선수도 가능하고 거기에 김현수 선수도 그렇고 최은성 선수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봐서는 LG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격력을 갖춘 LG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밝혀주셨습니다. 한편 기아가 또 후반기에 살짝 주춤하면서 5강 판도에도 살짝 변화가 생겼는데요. 사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미 뭐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될 팀이 다 결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두산이 또 후반기에 강자다운 뒷심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 페이스가 역시 두산답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분명히 기아는 페이스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KT와 두산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은 걸 볼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 그 한 자리 티켓을 놓고는 정말 대혼전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두산은 그러니까 제가 중계를 가서 그러니까 두산 이외의 감독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두려운 팀이에요 항상. 맞아요. 아니 선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중계를 저 베이스볼 S를 했지만 송승환 선수 넣어가지고 때려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두산 역시 끝까지 아마 5강 싸움을 할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 후반기 승률을 살펴봐도 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막상 다 1위를 기록하고 2020년 3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주간 야구 1부에서 한 주간 경기 리뷰로 함께 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다음 주 주중 경기 프리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